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몸을 관찰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서를 도입하고 운동을 하고 긍정적 생각이 들고 자기 삶을 통제 가능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영역으로 저는 들어가기를 계속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날씨가 정말 더운데 다들 계단 오르기를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 튼튼 카페 아시죠? 거기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몇 회원분들께서 매일매일 본인의 운동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 올려주시고 계세요. 제가 직접 칭찬의 댓글들 이렇게 직접 달아드리지 못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번 초반에 댓글들을 달아드리다 보니까 제가 어떤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는 걸 느껴서 누구한테는 칭찬을 해주고 누구한테는 칭찬을 못 해주면 그게 일종의 외부적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달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보상은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칭찬이 들어와서 움직이게 되면 결국 그 칭찬을 목말라 하게 되고 외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적 동기,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혹은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의 충만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계속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 때 그게 외부에서 주어진 동기인지 내 내부에서 발생시킨 동기인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튼튼 카페를 보면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면서 자기 자신한테 올리는 글과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 오늘 이거 했어. 사진 찍어서 올리고 계단을 올랐어. 운동을 했어. 음식을 이런 걸 먹었어. 그러면서 이분들이 정렬되어 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아, 삶의 질서가 도입되는구나. 그리고 그 감정들을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표현을 하고 계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원했던 바이고. 그리고 조회수가 얼마 나오지 않아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회수가 한 건, 두 건, 세 건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보라고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과의 약속이고 내가 이걸 올리지 않았을 때 단 한 명이 지켜보고 있더라도 그게 후킹이 돼가지고 후크가 딱 걸려 있단 말이에요. 아,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겠지 라는 이 외부 보상이 아니고 이거는 약간 후크로 걸어놓은 것은 나 자신의 의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의지의 약함을 상쇄시키려는 후크예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 마음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 뭔가 남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길 바라거나 좀 자랑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들면 거기서 좀 경계를 해야 돼요. 후크까지는 괜찮은데 뭔가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해주면 불안하고 그런 쪽으로 넘어가면 역시나 SNS의 폐해와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잘 작동하는구나 하면서 뿌듯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 루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한 번만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세요. 단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 올리고 싶어져요. 그리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내가 의지로 며칠 해봐야지 라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강제성이 주어져야 됩니다. 사진을 올리는 거 그거 나와의 약속이고 나한테 거는 강제성이에요. 좋은 장치가 됩니다. 후크는. 최근에 가입한 한 남성분인데 48세 남성분인데 갑자기 어지럽고 춥고 몸에서 경련이 막 일어나서 응급실로 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검사에는 문제가 없고 혈압이 지속적으로 치솟으면서 불안감이 증폭이 돼서 집에 돌아와서 쉬니까 괜찮았는데 다시 그 다음날 또 증상이 올라오고 그래서 엄청 불안하죠. 이런 전에 없던 증상이 생기면.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셨대요. 그러다가 저희 위튼 채널을 알게 되셔서 계단 오르기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증상이 안정화가 되고 증상들이 다시 올라오지 않고 마지막에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전에는 이렇게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대요. 근데 막상 이번 계기로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이 왜 좋은지 그 몸의 변화, 효용감을 느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혈압도 완전히 안정화가 되고 그 좋은 느낌이 있으니까 자기 딸이랑 자기 와이프랑 같이 계단 오르기를 하게 됐다. 감사한다. 이런 가입 인사를 올려주셨더라고요.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덜 불안해하고 어떤 잘못된 방식으로 약을 처방받거나 방향성 설정을 잘못해서 계속 문제를 이어갈 뻔한 그런 사례인데 방향을 찾고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행동을 직접
옮겼을 때 본인 몸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이게 올바른 방향이구나,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인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정말 제가 꿈꿨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몸을 관찰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서를 도입하고 운동을 하고 긍정적 생각이 들고 자기 삶을 통제 가능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영역으로 저는 들어가기를 계속 원합니다. 이분은 계단 오르기를 하시면서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거예요. 삶의 질서가 생기면서 본인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 삶에서 근거 없었던 그런 두려움이 조금씩 제거되어 나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삶의 루프가 만들어지고 그 루프가 작동할 때의 그 느낌, 그걸 계속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루프가 작동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고 싶다.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다. 삶이 정렬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한테 온화해지고 내가 더 부드러워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별개가 아니구나. 내 삶에 도입이 되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매일 나는 계단 오르기를 반복하고 그 위에 좋은 행동들을 하나씩 얹어가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쁜 행동들은 밀려나가는구나. 내가 억지로 뭔가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삶은 생각보다 쉽게 정렬되어 가는구나. 이걸 느낄 거예요. 저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같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도 없고 힘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하다 보면 제가 모자를 쓰고 나오는 그런 영상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 채널은 지금 위튼 채널과 별개로 루프랩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따로 분리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채널에서는 조금 더 건강 얘기 빼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삶에 대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내 삶에 작동하는 루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고 어떻게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루프를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집중하기 위해서 별도의 채널을 마련했습니다. 루프랩 채널이 위튼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는 자동으로 이게 뜰 거예요. 근데 루프랩 채널 빨간 모자 쓰고 제가 강의하는 그 채널에 들어가셔서도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저도 계속 찍어서 올리죠. 저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 전혀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좋아서 하는 거고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걸 꺼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힘든 건 없어요. 일단은 제가 삶에서 루프를 작동을 시키고 난 뒤에 이 루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루프가 작동을 하고 이걸 확장을 시키거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혹은 이 루프가 찌그러지거나 멈추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재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제 삶에 도입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루프가 작동하는 걸 관찰하기도 하고 회사 운영에 루프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어떤 행동 변화를 만드는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 이름이 루프랩입니다. 제가 루프란 어떤 거다라고 아직 완전하게 정의하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 관찰하고 제 삶에 도입하고 그 과정 자체를 실험처럼 즐기고 있기 때문에 루프랩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주제 중에 식습관 그리고 운동, 이 둘 중에 뭐가 먼저일까?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관찰을 많이 해보니까 둘 중에 더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운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운동이 삶의 중심에 들어왔을 때 나머지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고 싶고 내가 건강해지고 싶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싶고 두려움을 제거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첫 발을 떼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식습관도 나쁘고 운동도 안 하고 수면도 엉망이 되어 있고 아픈 데는 많고 약을 이만큼 먹고 있고 스트레스는 과도하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뭐부터 해야 될까? 그 첫걸음은 항상 운동입니다. 근데 막연히 운동을 하라 하니까 나가서 뭐 1시간 걷자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어떤 날은 가고 어떤 날은 안 가고 비가 오니까 못 가고 미세먼지가 있어서 못 가고 추워서 못 가고 더워서 못 가고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못 가고 이유들이 너무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이지 못하니까 이 운동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으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이어야 되고 반복을 해야 되고 같은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운동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이든 뭐든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운동 하나면. 근데 조건이 같은 시간에 해야 돼요.
그리고 패턴을 너무 많이 바꾸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운동을 썼기보다는 가급적 연습이 안 된 분들은 일정한 패턴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비슷한 패턴의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자동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동화를 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매번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행동들을 할 때 엄청 에너지가 들어요.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엄청난 저항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두려움, 불안, 부정적 감정들이 장벽처럼 쫙 쳐져 있어요. 왜? 뇌는 효율을 최우선시합니다. 어떻게든 에너지를 덜 쓰려고 게으른 걸 선호를 해요. 막 안 하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안 돼. 이번엔 비 오잖아. 비 안 올 때 해. 안 돼. 지금은 컨디션 안 좋아. 하지 마. 지금 하면 더 안 좋아. 이유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화를 시키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동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거는 맨날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냥 매일 일어나는 해 뜨는 것과 비슷한 일이구나. 얘가 착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둘째, 똑같은 시간에 반복. 이건 에너지를 크게 들일 필요가 없구나. 실제로 에너지가 엄청 적게 들어요. 같은 일을 할 때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뭔가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이접기 고수들 보면 막 손이 안 보이잖아요. 큐브 이런 거 맞추는 사람들 손이 안 보이잖아. 이 사람한테는 그게 에너지가 거의 안 되는 행위예요. 근데 그걸 안 하던 사람이 이걸 맞추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뇌의 부하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반복을 하면 익숙해져서 뇌가 에너지를 덜 쓰게 되고 최적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인생의 해답이다. 내가 두려워했던 거, 내가 할 줄 몰랐던 거,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반복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에 반복적으로 새기기만 하면 모든 일은 저에너지로 작동 가능하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반복되기 때문에 뇌 입장에서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대로 이 시간은 이걸 위한 시간이야 라고 딱 세팅을 해버려요. 자동화가 일어납니다. 계단 오르기 처음 시작하신 분들 그 첫 발대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시죠? 근데 다음 날만 돼도 그게 그렇게 쉬워질 수가 없어요.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이거 뭐야? 너무 자극이 안 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층수를 올려요.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 자동화가 일어나면 숨 쉬는 것과 거의 비슷해집니다. 몸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심장박동, 숨 쉬는 거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 뇌에다가 새겨버립니다. 이거 맨날 하는 일이야. 너 가만히 있어. 그거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내가 할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마. 뇌가 이면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도와줘 버립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어요. 실제로 맨날 하는 거. 근데 그걸 며칠 멈춰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에 휴가 가서 한 3일 안 했어. 계단 오르기를. 다시 한 발 떼는 게 역시나 저항이 다시 생겨나 있어요. 반복이 깨지면 저항은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쉬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시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몸 안에 생체 시계, 몸 안에 시계가 존재합니다. 언제 자야 되는지, 언제 밥 먹어야 되는지, 호르몬을 언제 분비해야 되는지 내부에 존재하는 생체 시계에 의해서 몸의 시스템을 조율을 하고 있어요. 이 생체 시계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빛을 인지해서 지금이 깨어서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걸 인지를 해요. 그 다음 둘째, 음식이 들어오면 지금 밥 먹을 때구나, 식사 패턴에 의해서 호르몬 조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일 때 지금이 활동하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고 이 패턴을 인식을 해요. 계속 낮에도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몸의 생체 시스템이 이게 낮인지 밤인지 호르몬 패턴이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은 시간 감각이 희미해진다. 자, 이 중에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해가 뜨는 거? 없어. 해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식사 통제하고 싶지만 배고플 때 밥 먹고 배 안 고플 때는 안 먹고, 이게 내가 그걸 억지로 한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잖아요. 근데 운동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기로 마음 먹으면 생체 시계를 움직이는 그 시간에 맞출 수가 있어요. 안 움직이기로 마음 먹으면 그냥 생체 시계는 그냥 휴식 시간으로 다운돼 버립니다. 이 생체 시계, 생체 리듬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내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게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의 생체 리듬은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질서가 사라져버려요. 이걸로 인해서 식사 리듬, 수면 리듬, 나머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에 운동이 있어야지 그 다음 게 따라옵니다.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도 식사를 어떻게 통제를 하면 되겠지라고 탄수화물 제한한다거나 이런 많은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신체 리듬, 건강한 리듬은 못 만들어내요. 살은 뺐을지언정 그게 건강한 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은 따로 다이어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운동을 하다 보니 식사가 되고 음식이 통제가 되고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제대로 된 생활 리듬이 만들어지면서 체형이 유지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행동을 하던 간에 삶의 중심에 몸을 움직이는 게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려고 해도 이게 뭔가 재밌어야지 하지, 이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소파에 앉아서 팝콘 먹고 넷플릭스 틀어놓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옆에서 한 잔 딱 들이키면 와, 좋아 아이고 재밌어,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죠. 우리가 영상이나 음식이나 단 거, 카페인 이런 것들은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집니다. 근데 운동은 어때요? 운동은 절대 즉각적으로 보상을 주지 않아요. 1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뿌듯함이 온단 말이에요. 1시간 사실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계단 오르기 딱 7분만 투자해 보세요. 감정 상태가 바뀝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되지만 일단 눈앞에 그 한 발짝이 싫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운동은 느린 보상을 줍니다. 느린 보상. 이 느린 보상의 맛을 알게 되면 즉각적인 보상, 이게 얼마나 가치가 떨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식습관이 확 바뀌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운동이 주는 이 느린 보상, 도파민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 마약을 하나 운동을 하나 도파민이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확 올라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좋긴 좋은데 약발이 떨어지면 극도의 우울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운동은 어때요? 빨리 안 줘. 느리게 줘. 근데 오래가. 그 뿌듯함이 오래 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일까지도 가. 그럼 내일 운동 또 하면 또 보상이 주어지죠. 그 효용감, 충만감. 아, 나는 할 수 있어. 난 이미 성공했어. 돈이 있든 없든 괜찮은 거예요. 이미 성공한 느낌이 들어. 인생에서 성공한 느낌이 들어. 높은 산에 딱 올라가서 내 몸을 사용해서 뭔가 이뤘잖아. 매일매일 뭔가 이뤘잖아, 운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돈이 100억이 있으나 오늘 하루 내 몸을 써서 그 뿌듯함을 만든 거나 정말로 똑같아요, 여러분. 이미 돈이 있으나 없으나 성공 먼저 하고 시작하는데 이걸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감각, 좋은 물건을 샀을 때 주는 감각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떨어지잖아요. 얘는 잘 안 떨어지는 데다가 내일 조금만 반복을 해주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충만감을 느껴요. 그리고 성공감,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 뭐가 사라지냐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이 느린 보상에 익숙해지면 이런 자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마무리하자면 삶의 중심에 무언가를 둬야겠다. 내 삶을 개선시키고 싶다. 제가 책 읽기 많이 권장하는데 그것보다 애가 더 우선이에요. 몸을 써야 돼. 인간은 책 읽으라고 설계되어 있는 몸이 아니에요. 움직이라고 만들어 놓은 몸이기 때문에 책을 읽어서는 그 다음 단계로 가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운동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걸음, 그리고 삶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내가 매일 빼먹지 않고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거. 식사가 아니고 운동이 먼저입니다. 운동이 돼야지 좋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좋은 음식 아무리 먹어도 운동을 할까 말까는 이거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 이게 따라온다니까요. 우리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것, 단순한 루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그 루프의 가장 단순한 첫걸음이 뭐냐, 내가 루프가 잘 작동을 하다가도 어느 날 뭔가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뭔가 시련이 생겼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 루프가 작동하는 힘이 약해졌구나 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분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다 보면 루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불안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내가 실패한 것 같아서 굉장히 우울했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성공했을 때의 기분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서 다시 하면 되지 뭐 하고 이렇게 불안을 밀어내버립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건 간에 루프의 중심에는 몸을 쓰는 이 움직임이 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 아시면 어떤 상황에서든 다시 재건할 수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것, 그 행위뿐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이 본인 자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기운이 없고 밥맛도 없고 배도 고프지 않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환기 달여 드시면 좋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환기가 기가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주고 몸 안에 기력을 보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력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환기만 달여 먹어도 큰 효과를 보셨다고 저한테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서초보감에도 환기 비책이라고 환기 제품이 있는데 실제 그 제품에는 환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인삼, 감초, 곽향, 백출 여러 가지를 제가 구성을 해놨는데 이 조합이 의미하는 바는 여름에 기운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몸에 습기가 머무르면서 힘들어질 때 그걸 보강할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몸 안에 생기는 열을 사람은 계속 빼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열을 빼낼 수가 없어요.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외부로 빼내면서 그걸 증발시켜서 체온을 낮추는 기전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온도가 올라갔을 때 내 물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과도하기 때문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기운이 떨어지고 맥을 못 추고 밥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기운을 막아주고 오히려 과도한 열 배출 그리고 에어컨에 의해서 내 체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속은 더 차가워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여름인데 우리가 삼계탕을 먹고 환기를 먹고 인삼을 쓰고 그런 이유가 겉은 더운 것 같지만 속의 장기들은 다 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가리가 없고 기운이 없고 맥을 못 추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